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 8월 무료 서비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달부터는 유로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멤버십 수익 창출 조건이 채택이 되어서 멤버십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 금액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부담 없이 서비스 이용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볼게요. 네, 공매도 상황이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따로 텔레그램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위블 기관 매매 상황 보시면 테슬라를 좀 매수했고요. 스파이 QQQ 매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제목 썸네일과 같이 24일 매매 내역 공개를 합니다. 근데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 속스를 약 5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AGIX를 약 200 매수했고 GGLL 구글 2배, 약 300만 원 정도 비중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차트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델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센트의 국채 매입 확대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금융 억압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시타델 이러한 개입은 높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스트레스를 다른 곳으로 옮길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더욱 긴축적인 재정 정책과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시장에 공포감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7월달 반도체 폭락이 나왔을 때 시타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발표하기 전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시장에 공포감을 주면서 반도체 물량과 여러 가지 물량을 저렴하게 담고 현재 수익을 깨 보는 상황 같은데요. 이거 참고하시면서 이번에도 공포감을 주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요일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7일 연속 하락해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시장에 감동을 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보시면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주요 상승 동력으로 보셔야 되는 거 주요 관점은 데이터 센터 매출 전망 개선 27년도, 28년도까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어떤 게 있나요? 맞습니다. 주요 기업들 마소, 구글, 메타, 아마존,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지출이 증가해주면서 AI에 대한 수요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세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GPU 투자 가치 상승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반도체 1등으로 시가총액 1위로서 상승해준다고 하면 지수를 견인할 가능성 높고요. 반대로 실망감과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고 하면 이때부터 AI 우려감으로써 분소령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AI 수요 죽지 않았다라는 걸 엔비디아가 형으로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잭슨홀 미팅도 있어요.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빅스는 26%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체크 되시면서 변동성 대비해둘 필요성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캐나다 27년도 1월 1일까지 관세 50% 인상될 거고 중국산 제품 7.5%의 관세 추가해서 총 20%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월 24일 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잉 생산 능력의 이유로 관세 부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달 그리고 중간선거 전에 예상 돌발 변수를 4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AI 기대감 아닌 실망감. 두 번째, 잭슨홀 미팅 금리 인상 우려. 세 번째, 트럼프 돌발 관세 인상 협상으로 캐나다나 중국과 서로 보복 관세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 중동 갈등이 대점화되는 것인지 이거 보시면서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시장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특별한 거 없었고요. 중기 계좌 중에서 GGLL 비중을 좀 늘렸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 2배 계좌 중에서 MSFL, AMZZ, MBDL, MULL, TSL 이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AGIX가 추가 들어왔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상태 주식 68%, 현금 비중 32%, 주식 약 2억 천, 현금 약 1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파이가 21선을 지키고 이 장대 양봉 밑선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나 $760 이탈되면 이 갭 757
갭 채울 가능성도 보여진다. 1차적으로 장대 양봉이 중간선과 5일선 돌파가 중요하다. 765 저항 라인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QQQ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좀 하락세가 컸습니다. 이 갭 700달러 갭 근처를 약간 반등세가 세게 나오면서 밑꼬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든 급등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07달러, 700달러 이번 주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물대 관점도 보시더라도 최대 매물대, 정말 많은 매물대가 707, 700달러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를 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도 있었는데 반도체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한 이유는 여기 긴 추세 3월 30일부터 그어졌었던 추세 하단 부근에서 어제 추세 하단에 닿아서 약 500만 원 정도의 쏙쓸 물량을 담았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세 하단이 닿았을 때 거래량 기준으로 보시면 거래량 생각보다 적지 않은 신뢰성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1차적으로 거의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 상승세가 컸었던 중요한 신뢰성 자리여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1선 근처에서 공포감을 주기 전에 추세 하단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속수를 매수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상승한다고 하면 522달러 저항과 지지가 많이 있었던 5일선 부근 522달러 돌파가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저항 라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 라인은 500달러 또는 밑에 120선 488달러 지지라인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술 보시면 속술도 이 장기 추세 하단 지지받아주고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저점이 깨지지 않고 추세를 살려줬었던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보시면 파란색 200일선을 지켜주면서 깨지 않고 공포를 한번 주고 현재 밑골이 달리면서 거래량 들어왔다는 점을 보면은 상당히 관리를 받고 있는 자리다. 이 정도 체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GIX도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최대 매물대 마지노선에 현재 43달러 부근에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올리면서 43달러를 지켜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이평선이 3개 다 모여있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약수익권으로 전환된 부분을 보면은 현재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현재 반도체에 빠지는 돈이 빅테크 쪽으로 순환이 돌고 있는 느낌도 있어서 AGIX가 조금이나마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최대 매물대 약 소량 비중을 늘렸다 매수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GIX가 포함되어 있는 비중 종목들은 빅테크 다 들어가 있고요.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트 비중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도 좀 비중을 늘렸습니다. 구글을 늘린 이유는 이평선이 다 몰려있고 340달러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잦은 지지라인으로 5일선 위에 살짝 올라왔고 121선과 21선 그리고 51선도 어제 장중에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조금은 추세가 전환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분할 매수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이동평균선들을 소화해주고 이 장대 음봉의 윗선 355달러 위까지 올라가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최악의 상황은 340달러, 334달러 이 갭을 채우지 않고 201선 333달러까지 오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한 구글의 모습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 보시더라도 장대 양봉의 이 중간선 340달러 지켜주면서 5주선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각세기에 추세 하단 지지받아주고 상단에서 계속 저항받던 이 부분들을 뚫고 장대봉 중간선 지지받고 올라가 주면서 20주선 근처까지 올라가 주는 걸 한번 시나리오 잡고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좀 있으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주봉 먼저 보시면 샛별로하고 상승장악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승장악, 이 장대양봉의 중간선, 이 기중봉의 중간선 211달러를 주봉상 지켜주는 것이 이번 주 매우 중요한 주봉 형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차적인 갭을 채웠고 2차적인 갭을 채우려고 거의 채운 느낌이네요. 5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밑꼬리를 올렸고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올렸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한 번에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방향성과 가이던스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206달러와 장대 항목 윗선 51선 지켜주는 것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51선에서 살짝 저항을 받았고요. 갭을 채우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일봉상 이런 장대음봉,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이렇게 잉태형으로 떨어질 잉태형으로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못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5일선과 이 단기적인 추세 하단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상 RSI가 이 추세 올라가는 거에서 지지받아주고 올라줬지만 다시 한 번 더 추세 하단 근처 왔는데 과연 이 부분 51포인트 RSI 기준 51포인트를 지켜줄 것인지 이탈될 것인지 이거 한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 같은 경우는 475달러, 464달러 이 갭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행히 475달러와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 주면서 5일선 위로 올라온 부분들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약 2주 동안의 단기 추세에서 저항받았었던 부분들을 이 추세선 돌파해주고 머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조지표 RSI 기준도 보시더라도 현재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맞고 떨어지고 했지만 여기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RSI 좀 있으면 K값 D값이 골든이 나올 가능성과 스토캐슬로우도 우물을 딛고 골든이 나올 가능성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마소가 엔비디아 실적 상황에 따라서 빅테크들이 전반적인 움직임이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